지금까지 서면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전자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전자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아까 서면 신고할 때 코로나 때문에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납부한다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납부기한 얘기고 신고기한은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납부만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서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사례로 들었던 서면신고 때 사례로 들었던 이 A주택, B주택, C주택, D주택에 대해서 전자신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신고를 할 때는 임대주택 소재지가 들어가야 돼요.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상의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A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강남구 노년로 12길 3-4 105호, B주택은 동일한 주소에 106호, C주택은 동일한 주소에 107호, D주택도 동일한 주소에 108호 해서 A, B, C, D 주택에 대한 가상의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은 105호, B주택은 106호, C주택은 107호, D주택은 108호로 해서 이 가상의 임대주택 소재지를 토대로 전자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세청 홈택스. 자,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치고 자,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면 돼요. 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죠. 자,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신고 납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내용들이 뜨는데 이 세금 신고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자, 그런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여기 주택 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자, 요 부분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바로 이 주택 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전자신고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 새로 작성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작성하기 들어가면 이 귀속연도는 2019년이고 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누르면 자, 작성 중인 신고서가 존재하는데 무시하죠. 자,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고 자, 기장 의무를 간편정보 대상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면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7,500만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교 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정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편정보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저장 후에 다음으로 이동을 하죠. 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신고한
한 것들 삭제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죠. 자,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라는 게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라는 건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10일까지 한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를 해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내역도 뜨지 않는데, 자, 사업장 현황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업장 현황 신고한 내용들이 뜰 겁니다. 그러면 각 내용마다 클릭을 해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되죠. 자, 그래서 각 내용마다, 각 물건마다 클릭해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주택 물건 내역을 조회를 합니다. 자, 임대주택 물건 조회를 해서 임대주택 물건 내역이, 즉 과세관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자료로 입력된 게 있으면 그 내역이 뜰 겁니다. 그 내역도 마찬가지로 물건 하나마다 체크를 해서 적용하기를 하면 바로 그 적용하기 내용들이 이 박스에 저장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지 않았고 임대주택 과세 물건 내역도 조회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임대주택 직접 입력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직접 입력을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자, A주택에 대해서는 105라고 했기 때문에 자, A주택 105호를 주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1이라고 그랬죠. 논현로 12길. 그 다음에 3-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4. 이렇게 조회를 하면 뜬다. 요 밑에 주소가 뜨면 요 선택에 체크를 하고 완료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A주택은 105라고 했기 때문에 105를 치죠. 자, 그리고 업종 코드는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즉 일반 주택 임대는 업종 코드가 70110입니다. 그래서 70110을 클릭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주택 105를 A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주택의 건물 면적은 50제곱미터고 자, 공동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부로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미등록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45, 46은 넘어가죠. 자, 임차인 47, 48의 임차인 내역은 각자 그 임대주택에 계약한 임차인 내역을 적어 주시면 되고 임차인의 성명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임차인 성명, 임차인 등록번호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자, A주택의 임대기간은 바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증금 얼마냐면 바로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억 원을 입력을 해주고 월세가 얼마냐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세 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기로 해서 등록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등록한 내용 중에 잘못됐다,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요 A주택 105를 클릭을 하고 선택 내역 수정으로 체크를 하시면 동일한 내용이 다시 뜹니다. 자, 이렇게 월세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자, 1월부터 12월까지다 그러면 600만 원이 맞습니다. 12개월. 근데 중간에
공과가 있거나 중간에 임차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며칠 동안의 기간에 만약에 일할 계산했다. 임대료를 일할 계산했다 그러면 딱 6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0만 원이 아니고 590만 원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월세 수익 금액을 590만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590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등록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자, 바로 이렇게 이 옆에 내용으로 보시면 바로 590만 원이 총 수익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례에서는 자, 59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이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을 하면 자, 바로 이렇게 50만 원에서 12개월 600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했다가 수정할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6호 비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을 입력을 하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비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 조회를 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주소를 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비주택은 106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소가 입력을 하고 여기에 선택을 클릭을 하고 완료를 하면 되죠. 자, 그러고 비주택은 106호기 때문에 106호로 입력을 합니다. 자, 업종 코드는 마찬가지로 701102로 클릭을 하시고 자, 건물 면적은 바로 60제곱미터. 자, 공동소유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 넘어가고 등록임대주택 넘어가고 요건 넘어가고 자, 임차인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주택의 임대기간을 입력을 하죠. 자, 임대기간을 입력을 하는데 자, 아까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빠진 내용이 자, 우선 요거 입력하고 다시 보도록 하죠.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입력을 하죠. 그래서 비주택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되면 비주택은 임대기간이 2019년 자, 2019년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죠.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을 입력을 합니다. 보증금은 4억이죠. 그래서 보증금 4억 자, 임대료는 0이기 때문에 0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주택에 대해서 아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했습니다. 바로 52번이죠. 자,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아까 살펴봤듯이 A주택 가구 B주택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면 바로 이렇게 B주택을 부가 아닌 여로 체크를 하고 등록하기를 하면 됩니다. 등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B주택이 등록이 됐죠. 자, 그러면 105호 A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로 체크가 됐고 여로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다시 수정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AB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 여기를 여로 체크를 하고 다시 등록하기를 하게 되면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A주택을 B주택 입력을 했고 자, 이제 C주택 107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주택도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입력을 해서 자, C주택에 대한 주소지를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C주택에 대한 주소지 106호도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C주택에 대해서도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클릭을 하고 완료하기를 하면 주소가 입력이 되고 자, 107호가 바로 C주택이기 때문에 107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 코드는 701102
클릭을 하고 자 전용 면적은 45제곱미터고 자 공동소유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임대주택 요건 넘어가고 임차인 넘어가고 자 임대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자 임대기간은 107호 C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은 바로 2017년 7월 1일이죠.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입니다. 2019년 6월 30일. 그래서 2019년 6월 30일이죠. 자, 보증금은 바로 1억 원이고, 자, 보증금 1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는 10만 원이죠. 자, 임대료 10만 원. 자, 그래서 임대료는 6개월이기 때문에 60만 원이 계산이 되고, 자, 간주임대료는 A, B 주택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C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 52는 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기를 눌러서 등록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D주택 108호를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D주택 108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소 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죠. 논현로 12길 3-4고 자 이렇게 조회를 해서 자 클릭을 하고 완료를 하면 됩니다. 자 D주택 같은 경우는 108호기 때문에 108호로 입력을 하고 자 업종 코드는 마찬가지로 70110입니다. 업종 코드는 70110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죠. 40제곱미터고 자 공동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임대주택 요건, 임차인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바로 2019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이죠. 자, 그 다음에 D주택의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자, 그리고 월세는 20만 원입니다. 월세 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12개월이기 때문에 240만 원의 월세 수익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D주택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2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엔 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기를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자,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간주임대료 내역이 나옵니다. 자, 이 간주임대료는 바로 수동으로 수기로 다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A, B 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대상이고 105호가 A주택이고 106호가 B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6호 B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주택은 106호기 때문에 자, 106호를 클릭하고 이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을 하면 자, 바로 이렇게 내용들이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얼마로 계산이 됐냐면 254만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자, B주택의 간주 임대료는 자, 63만 5,178원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4억에 자, 공제액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공제액 3억 원을 넣어줘야 되죠. 공제액 3억 원을 넣어주면 자,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죠. 자, 그러면 바로 63만 5,178원의 간주임대료가 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63만 5,178원의 간주임대료가 산정이 됐으면 바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B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A주택, 즉 105호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105호에 대한 A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이 선택에 체크를 하고
선택 내용을 수정을 하면 105호, 즉 B주택에 대한 A주택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105호. 자, 그런데 A주택에 대한 내역이 보증금이 2천만 원에 들어갔는데, 자, 2천만 원 A주택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A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선택 박스에 클릭을 하고 선택 내용을 수정을 해보죠. 자, A주택이 보증금이 2억인데, 자, 2천만 원으로 잘못 입력했죠. 자, 그래서 A주택을 2억을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A주택 2억을 다시 입력을 하면 A주택이 보증금 2억이 되고 다시 등록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기를 해서 수정을 한 후에 다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가면 되죠. 자, 이렇게 저장 후 다시 다음 이동으로 가게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 아까 B주택 106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면 106호 B주택을 클릭하고 선택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공제액 3억 원을 입력을 하면 간주임대료가 바로 다시 계산이 돼서 63만 5,178원의 B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제대로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주택 105호를 클릭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을 하면 A주택에 대한 내용이 뜨죠. 아까 105호 A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2억으로 수정을 했는데도 여기에 바뀌지 않았으면, 자, 그대로 임대보증금 2억을 넣어주면 됩니다. 2억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는데, 원래 A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127만 356원인데 25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아까 같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그 강의 내용에서 봤듯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이 A주택 105호는 자, 적수가 184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고서상의 적수는 며칠로 되어 있냐면 365일로 되죠. 자, 이렇게 회색 빗금으로 된 거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보증금과 공제액, 자, 이런 흰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적수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를 수정해야 되냐면 결국 바로 임대보증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2억이 365 적수로 됐기 때문에 결국 이 365를 반영한 184일의 적수인 이 산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365 적수로 돼 있는데, 자, 얘를 184에 대한 적수로 바꾸면 100-821-917, 즉 100-821-917, 즉 1억 82만 1917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신고서상으로 들어와서 이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바꾸냐면 100-821-917, 즉 1억 82만 1917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 수정이 안 됐는데, 자, 105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를 이렇게 100-82917로 바꾸고, 자, 그러면
여기 바꿔야 되는데, 바뀌었죠. 자, 1270 35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70 356 127만 356원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계산 내역을 한번 가서 보시면, 자, A주택 105호가 A주택이고 106호가 B주택이죠. 자, A주택은 바로 127만 356원이고 B주택은 63만 5,178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바로 간주임대료가 바로 산정이 되는 거죠. 즉 간주임대료가 190만 5,534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되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면, 자, 세액감면이 나옵니다. 이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결국 등록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총수익금액 간주의 임대료 190만 5,534원과 임대료 900만원을 더한 총수익금액이 1,090만 5,534원이고, 자, 그래서 이 1,090만 5,534원에 곱하기 50%를 하게 되면 545만 2,767원이 되고, 자, 여기에 미등록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공제를 하면 345만 2,767원이 되고, 세율 14%를 곱하면 48만 3,387원이 됩니다. 아까 서면 신고했을 때의 세액과 동일한 세액이 산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48만 3,387원이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면 신고의 신고 세액과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이 됐고 전자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세액 감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에 신고서를 클릭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을 합니다. 자, 확인 누르면, 자, 바로 이렇게 신고서 제출 화면이 뜨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결국 48만 3,387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 바로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접수증을 전자신고를 했다는 이 접수증을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했다는 이 접수증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신고를 했다는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전자신고 접수증 48만 3,387원이 신고가 됐다는 접수증이고, 자, 이 접수증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납부서를 조회를 합니다. 자, 납부서를 조회를 하면, 자, 이렇게 납부서가 조회가 되고, 이 납부서를 바로 이 프린트 납부서를 클릭을 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납부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이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아까 서면 신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자, 이제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신고 내역 여기를 클릭을 하죠. 자, 상세 내용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하고 스텝 2 신고 내역 클릭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주민등록번호 다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회를 하기를 누르면, 자, 바로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가 접수가 됐고 전자신고 납부서가 나왔고 전자신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시 관할 지방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되죠. 확인을 누르면 이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전자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뜨죠. 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자, 바로 이렇게 개인 지방소득세, 즉 시군 구청에 전자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자, 이렇게 빨갛게 별표 표시된 부분들은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휴대폰 번호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신고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 간편정보 다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고, 자, 관할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죠, 저는. 자, 그리고 신고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과세표준인 345만 7,067원, 345만 2,767원과 동일하고 여기에 세율 1.4%를 곱해서 바로 48,338원에 48,338원의 지방소득세가 산출이 된 겁니다. 자, 이 금액은 바로 서면신고 때 그 지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이죠.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48,33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지방소득세까지 넘어와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신고를 여기에 동의에 클릭을 하고 신고서를 클릭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신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게 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신고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를 출력을 해서 이 신고 결과도 신고했다는 증거 서류로 자, 48,330원 신고했다는 걸로 두기 위해서 출력을 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납부서를 누르면 납부서가 나오는데, 자, 이 납부서도 출력을 해서 바로 여기서는 가상계좌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와 지방소득세 신고, 전자신고한 거와 그 다음에 서면신고한 내용이 동일하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전자신고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도 안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제 전자신고 한 거는 여기서 마치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국세청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그 동영상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성실신고 지원으로 해서 이 주택임대소득 안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바로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바로보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 바로 여기죠. 11번, 10번. 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신고하는 방법, 이 바로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고,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동영상 안내가 나오죠. 분리과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주택임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의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첫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요건하는 임대주택은 2010등급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양도 1의 기준 시가를 입력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간주 임대료 합계는 315만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동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되고, 이 동영상과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지금까지 내용을 참고해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서면신고, 전자신고 내용을 다 봤고, 자, 이렇게 서면신고, 전자신고 모든 게 어렵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일단 돈이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이나 이런데 신고대행 수수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대행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되죠. 자, 수수료는 지급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일단 오류 확인이 어렵고, 직접 신고를 했는데 서면 신고든 전자신고든 만약에 잘못 신고된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으로서 자, 세 가지 서면신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